손흥민의 인상적인 경기력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후에 많은 큰 클럽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는 한국 공격수의 눈부신 활약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직후 맨체스터 시티의 대표는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와 신속하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2시간 동안의 협상은 손흥민의 잠재적인 이적 계약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거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궁금증과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토트넘이 야사 최고의 스타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성공할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대해 계속해서 탐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의 계약 연장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1자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기사를 인용하여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의 계약 연장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2년이 넘게 남아있지만 구단 경영진은 로메로와의 논의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기자 파브리치오 로메로는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다. 그가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피할 수 없다. 로메로의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으며 토트넘도 그를 장기적으로 붙잡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토트넘 수비진의 핵심이다. 2021-2022 시즌에 팀에 합류한 이후 그는 항상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로메로는 후방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 득점 능력도 돋보이며 토트넘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로메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경고를 자주 받는 습관으로 비판받았으나 최근 시즌에서는 이를 개선하였죠.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주장단 중 한 명으로서 로메로는 책임감을 보여주며 예전처럼 경고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이 빠르게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SP는 지난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풋볼 인사이더에서도 로메로는 가능한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어 한다며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메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응해 토트넘은 그를 붙잡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준비 중이죠. 현재 로메로와의 계약이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만 토트넘은 빨리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은 계약이 마지막 해에 접어든 손흥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이번 시즌 말에 만료되며 사우디 프로리그나 페네르바체와 같은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에 관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브렌트포드와의 인상적인 경기 후 맨체스터 시티 대표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 비밀리에 2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협상의 주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어 여론을 들썩이게 하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토트넘의 지원이 맨체스터 시티를 자극하였고 쉐이크 만수르의 지휘하에 맨시티는 거대한 이적 제안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안은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되며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뿐만 아니라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해 매력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뜨거워졌으며 그의 미래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문제입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항상 강경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토트넘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손흥민의 이적 계약이 최소 3년이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는 만약 이적이 성사될 경우 구단이 재정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레비는 맨체스터 시티가 내년 최소한 차례 토트넘 홈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치를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팬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흥미를 끌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는데요. 레비의 요구가 경제적으로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레비가 재정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손흥민의 팀 내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단순한 필드의 핵심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상징이며 팀 전체의 동기부여와 전투 의지를 불어넣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에 따르면 손흥민을 팔 경우 토트넘은 성적과 순위에서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구단의 시즌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적인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최종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전략적 중요성과 재정적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구단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장을 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로 인상적인 활약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6-2017 시즌부터 그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은 중원에서 빈자리를 메워야 했는데요. 앙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토트넘은 2023-2024 시즌 종료 후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단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하며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했고 손흥민은 왼쪽 측면의 선호 포지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맨체스터 시티의 긴장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베테랑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이너와 골키퍼 에데르송이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지난 시즌 절반밖에 뛰지 못했지만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팀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데르송 또한 중요한 세이브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만약 두 선수가 이적한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큰 인력 손실을 겪을 것이지만 다행히도 두 선수 모두 남아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를 제외하고는 주요 선수들이 맨체스터 시티에 남아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지난 8시즌 중 7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9-2020 시즌 리버풀이 우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들은 사상 처음으로 4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전히 팀을 이끌고 있어 이번 시즌에도 우승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2020년대 들어 맨시티는 작은 규모의 팀을 목표로 해왔는데요. 지난 시즌 그들은 1군 선수단에 약 22명의 선수만 보유했습니다. 칼빈 필립스, 세르기오 고메즈, 마테우스 누네스와 같은 두드러지지 않는 선수들을 제외한다면 그들의 선수단은 더욱 얇아집니다. 총 11명의 선수가 3,000분 이상 출전했으며 그중 로드리는 50경기에 4,327분, 필 포드는 53경기에 4,276분을 소화했습니다. 작은 선수단은 부상에 취약하고 과도한 체력 소모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더 브라이너와 로드리가 빠졌을 때 팀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도 일카이 균도간의 복귀와 사비오의 등장 외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작은 팀 구성은 맨시티가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였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프리시즌 동안 전술적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즌 후반부에는 점차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수들의 체력 낭비를 피하기 위해 공격의 템포를 조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는 시즌 후반부에서의 지배적인 활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지난해와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